본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불륜의 유혹에 발을 들였다가 치밀하게 준비된 꽃뱀의 덫에 걸려들어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과 함께 가정과 명예까지 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남성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회사에서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함께 웃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곧 무심함으로 변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답하는 시간마저 점점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어쩌면 말을 잃은 정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존재일까? 혹은 이제는 그냥 책임만 지는 사람일 뿐일까? 아내는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바라보던 젊은 날의 눈빛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며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는 어느새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TV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곤 했습니다. 아내는 늘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그는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작은 빈 공간을 쌓아갔습니다. 그 공간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갔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잊고 지냈던 감정을 일깨워줄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관심이 마치 비처럼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치 아무런 의도도 없는 듯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직장 근처의 카페에서 혹은 평소 그가 자주 다니던 곳에서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묘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뵙네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늘 짧게 그러나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말만 던졌습니다. 집에선 편안하세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없으세요? 마치 그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 질문들은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거리를 좁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됐지만 곧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혼자 계실 때는 뭐 하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대답했지만 그는 점점 그녀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나누지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들, 회사에서 느낀 작은 불만, 그리고 쌓여왔던 답답함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당신은 참 노력하는 분 같아요. 그의 마음속 빈 공간에 정확히 맞는 퍼즐 조각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인정과 공감이었고 그 말들은 곧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마취제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는 점점 그녀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 그녀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때가 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날의 기분을 좌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이해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모든 말, 모든 미소, 모든 위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었고 그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겨냥한 정교한 유혹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순간
이미 함정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볍게 만나는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카페에서의 대화.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저 친구처럼 지내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향했고 만남의 횟수는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은근히 경계를 시험했습니다. 여기 말고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말에 저항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 은밀한 공간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외곽의 식당 혹은 사람이 드문 카페.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맛봤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발걸음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눈을 피했고 휴대폰은 늘 진동으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 습관처럼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점 일상의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동시에 도발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위로했고 때로는 우리 관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간직하면 되잖아요. 라며 새로운 세계로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난 듯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집안의 권태도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어디까지나 환상이었고 실상은 더 깊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는 점점 그녀의 눈빛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그녀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서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소 뒤에서, 대화 뒤에서 치밀하게 덫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혔고 대화는 녹음되었으며 증거는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준다. 내 외로움을 덜어준다. 이 비밀만 지키면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파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밀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고 그녀는 그 비밀을 무기로 삼을 준비를 이미 끝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태도는 전과 달랐습니다. 늘 다정했던 말투 대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가 내뱉은 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해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러나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눈 순간들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되어 있었다는 걸. 내가 이걸 당신 아내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동료들한테 뿌리면? 당신 인생은 끝장이에요.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내가 걸려든 건가? 이게 다 계획된 거였나?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덮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돈을 주세요. 지금 당장. 처음 들은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만 원.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아니면 회사 단톡방에 올려버릴까? 당신이 선택하세요. 그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모든 게 알려진다면 자신은 단순히 아내에게 배신감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리도 잃고 아이들까지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마치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꺾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을 깨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손에 쥔 돈은 땀으로 젖었고 그것을 건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돈을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돈을 내놓은 순간,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을 거라는 것을. 그날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나겠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또 다른 계산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무릎 꿇은 사람은 두 번도, 세 번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하지만 곧 이어지는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셔야 해요.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준비 못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내분에게 직접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미 한 번 돈을 건넨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거절한다면 정말 그녀가 행동에 옮길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금은 이미 다 깨버렸습니다. 남은 방법은 대출뿐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돼. 이번이 마지막 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돈을 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굴복한 그에게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매번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근길에는 온갖 불안이 뒤따랐습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메시지가 간 건 아닐까? 혹시 회사 동료가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루 종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피했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그 안에 섞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두려움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사라졌고 매일 그녀의 요구에 휘둘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체적인 삶을 사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협박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좌는 이미 바닥났고 대출금 상환 고지서는 쌓여갔습니다. 집안 살림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언제까지나 거짓말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눈길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그는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길까?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고백하기로. 그날 저녁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떨리는 눈빛과 굳은 표정을 보면서 점점 직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끊어지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리고 돈도 많이 잃었어.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사실들, 만나왔던 여인, 그녀에게 돈을 건넨 일, 협박당하고 무너져간 과정.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아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혔고 눈가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배신의 상처와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결국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꽃뱀이 마지막 발악처럼 보낸 음성 파일과 메시지. 그 안에는 남편이 내뱉은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몸이 떨렸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스스로 선택해 들어간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대화 대신 차가운 침묵만 흘렀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세워진 벽은 한순간의 잘못과 그 잘못을 노린 함정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는 깊은 상처와 회복하기 힘든 고통만 남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도 더는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수사관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진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손은 떨렸고 펜 끝은 종이 위에서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성실히 살아왔다고 믿었던 자신이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금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 협박성 메시지, 그리고 돈이 오고 간 기록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꽃뱀 사기단의 일원이었고 이미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시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그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 그것이 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순간 그는 많은 눈길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내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차갑게 굳어버린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잘못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꽃뱀 여인은 명백히 협박과 금전 갈취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불륜이라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완전히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그의 어깨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꽃뱀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남편도 불륜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아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은 파탄났고 그녀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고 7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었고 여기에 위자료까지 더해지자 그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머리를 감싸지며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일이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가정은 깨졌으며 사회적 체면도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그 선택을 노린 함정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